3번으로 좀 할게요. 계속. 자, 내행성과 지구의 위치,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각이라는 단어부터 기억을 하자. 자, 이각은 뭐냐면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관측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각도를 우리가 이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 태양이 여기 있고 그리고 금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다. 금성은 보이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태양 그리고 요 금성 사이의 각을 요걸 이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얘를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태양이 내가 여기 위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위에 서 있어. 그러면 태양이 요쯤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은 어떻게 돼 있냐? 태양이 서쪽에 딱 하고서 지금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쪽에 태양이 걸쳐 있으니까 태양이 어때?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내 머리 쪽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아무튼 금성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각을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 내가 최대 이각이라는 말을 쓸 거야. 이 최대 이각은 동심원을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면은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태양은 이 중심에 있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금성이나 수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각도가 90도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쯤 위치를 할 때 각도가 90도가 되면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최대 이각이 됩니다. 자, 여기보다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 이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운데 얘랑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요 지점이랑 뒤에 있는 이 지점 두 가지를 다르게 얘기를 할 거야. 여기는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쪽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수성이랑 금성이 끼어 있어. 그러면 가운데에 끼어 있으니까 그걸 내합이라고 얘기하고, 바깥쪽에 있어. 태양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는 외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합일 때는 특징이 있는데, 자, 내합일 때는 어두워서 보이질 않고, 외합일 때는 태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 즉 내합과 외합은 모두 우리가 관측 불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리고 외합은 지구에서 가장 멀고 내합은 가장 가깝겠지. 자, 그래서 언제 우리가 관측이 되냐?
보통 새벽이나 초저녁에 관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밤중이 되면은 우리는 바깥쪽을 바라보게 돼. 그럼 우리의 안쪽, 태양계 안쪽에 있는 이 내행성들은 우리 맨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뒤통수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요렇게 해가 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여기가 새벽이나 아니면 새벽, 초저녁 이럴 때만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성을 우리말로 하면 샛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개밥바라기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낮에만 새벽이나 초저녁에나 잠깐 등장하고 엄청나게 밝은 별이라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어차피 내가 안 펴잖아. 책에 보이는 것처럼 초저녁에서 관측할 때 그리고 새벽에서 관측할 때 어떻게 보이냐? 외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저렇게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점점 내합으로 가까워지면서 얘가 색깔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 대신에 내합으로 오면 올수록 가까우니까 크기 자체, 시지름 자체는 커져요. 하지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바뀌는 것처럼 보름달, 상현달, 초승달, 삭, 금음, 하현, 보름달 이런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얘들아 상현달이랑 하현달 구분할 수 있어? 둘 다 반달이지. 어떻게 구분해? 요게 상현, 요게 하현. 초승은 뭐고? 초승이랑 금음은 어떻게 구분해? 오른쪽이 요렇게 밝으면 초승이고요. 왼쪽이 밝으면 금음이에요. 그래서 상현, 초승 없어졌다가 금음, 하현 순으로 간다라고 써 있는 거야, 책에. 지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뀐다? 안 보였다가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어디서부터 관측이 된다? 서쪽에서 관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동쪽 관측으로 바뀔 거예요. 여길 기준으로. 그래서 이때 서쪽에서 관측이 되니까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 이 왼쪽에 서방 최대 이각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동방 최대 이각이 존재를 할 거예요. 아이고. 자, 제일 아래 페이지 보면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금성의 위상과 시시름 변화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외합 부근에서는 보름달 모양이지만 관측이 안 된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거 왜 안 된다? 태양에 가려져서 거의 안 보일 거다. 동방 최대 이각일 때는 상현달 모양이고
그리고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압으로 가면서 점점 초승달 모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압으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점점 크기가 커지다가 내압에서는 가장 커요. 하지만 실제로 내압은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다. 왜?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까만 색깔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동쪽 하늘 새벽에 금음달 모양으로 하얀 달 모양으로 서방 최대 이각까지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외행성. 외행성 같은 경우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구와 서구, 충, 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충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안 돼. 지구가 그 밖에 있는 애들을 가릴 수가 있을까? 그림자로? 그림자로 가려지지 않아. 지구의 크기는 그 밖에 있는 애들보다 작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얘네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림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충일 때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쟤는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충일 때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충만하다 할 때 그 충자예요. 그래서 이때 하루 종일 보이고 얘네들이 굉장히 보름달 모양으로 잘 보여.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외행성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항상 보름달이나 반달 사이로 관측이 돼. 자, 그럼 언제 관측이 되냐? 행성이 지구로부터 90도 떨어져 있을 때만 관측이 돼요. 동구, 서구, 충 요 사이에서만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겠지. 왜? 그 이후에는 다들 언제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낮에 나타나니까. 낮에 나타나서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는 합, 서구, 동구, 충, 동구, 합 순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의 움직임이 쟤네들의 움직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서구로 갔다가, 이게 실제 움직임이 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바깥쪽에 마르스가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더 빠르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구가 이렇게 갈 거야. 얘는 요만큼 갈 거야. 그러면 지구가 이쪽에 가고 지구의 어디? 서쪽에 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태양 기준으로 해서. 그쵸? 잘못 그렸나? 왜 동구로 그렸지? 합에서 시작이구나. 합에서 시작이면 지금 이건 충을 그린 거니까 여기지. 합이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지구가 요만큼 가고 얘는 요만큼 가고 하면은 지구가 얘를 뒤쫓아서 이쪽까지 오겠네. 따라서 서쪽에서 존재를 먼저 할 거고 서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동구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합과 충이 나타나게 되겠죠. 얘가 조금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새벽 초저녁 말고도 밤에도 항상 관측이 되고, 왜? 우리 등 뒤에 있으니까 밤에 얘네들이 관측을 할 수가 있죠. 보름달이나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만 관측이 되고요. 충에 가까울수록 크고 합에 가까울수록 작다. 근데 어차피 합에는 거의 관측이 안 된다. 태양과 거의 동시에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화성도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합은 보름달 모양이고요. 서구는 보름달에서 하얀, 충은 보름달, 동구는 보름달에서 상은달 사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225페이지의 대표 자료 분석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5. 자, 어느 해에 1년 동안 행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냈대. 수성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이랑 목성은 저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고 있어.
자, 1월 초에 화성의 겉보기 운동 방향을 쓰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1월에는 몇 시에 얘가 행성이 졌어? 6시에 행성이 졌어. 아, 6시에 행성이 진다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충에 가까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6시라면 해가 뜰 때지. 해가 뜰 때 졌다는 건 뭐야? 내 등 뒤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해가 떠서 내가 해가 보일 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충이야. 충이면은 내 바로 뒤였어.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랑 일직선으로 딱 쓰면은 얘가 역행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외행성 같은 경우는 외행성은 바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역행하니까 동에서 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우, 어렵지. 자, 3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수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과 관측 방향을 쓰래. 3월 초에. 3월 초면은 몇 시에 진대? 16시. 초저녁이네? 그쵸? 초저녁이야. 초저녁 맞나? 아니지. 초저녁이 졌다는 거지. 졌으면은 12시간 전에 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4시. 새벽에 떴네. 새벽에 떠서 우리가 관측을 한다라는 거니까 새벽이면은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네요. 내행성에서 새벽에 221쪽 보면은 서방 최대 이각 쪽에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 쪽에 보면은 새벽에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 서쪽에 자 다시 설명을 하면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랑 수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서방 최대 이각이죠. 일단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언제가 돼야 되냐는 시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일단 해가 떠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언제 볼 수 있다?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시간에만 잠깐 요 부분이 보여. 근데 해는 어디에서 떠? 동에서 떠? 서에서 떠? 동에서 뜨지. 새벽에 잠깐만 얘네들이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쪽 하늘에 떠가지고서 우리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벽에 동쪽 하늘. 해가 질 때는 서쪽 하늘. 얘네는 항상 태양이랑 가까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는 태양 쪽에 있잖아. 보면 위치가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 얘는 태양이랑 묶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묶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해가 뜰 때는 무조건 동쪽에 있고 해가 질 때는 무조건 서쪽에 있어. 왜? 태양이랑 같이 움직이잖아. 우리 눈에 볼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내가 눈에 볼 때는 뭐야? 태양이랑 묶어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서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다. 225쪽에 있는 2번. 우리나라에서 해가 지기 직전의 목성이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시기를 쓰래. 이 남쪽 하늘이라는 말이 항상 중요한 건데 이 남쪽 하늘은 자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정을 뜻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언제 자정에 얘가 존재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목성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외행성이죠. 외행성이니까 해가 질 때, 뭔 소리야? 해가 질 때가 아니라, 해가 지기 직전에 목성이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려면 해가 지기 직전, 18시쯤? 18시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몰이 써 있구나. 일몰일 때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그러려면 얘가 뜨고 나서 6시간 정도 지나야지 남쪽 하늘에서 존재를 하겠죠. 12시간을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뜨고 나서 6시간이 지났을 때 일몰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 있는 건 행석이 지는 시각이지. 그럼 여기에서 12시간을 또 빼야 돼. 그러면은 보면은 목성은 5월, 6월 사이에서 언제 맨 처음에 나타나냐? 8시간 더하기 12시간 하면은 저녁 8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얘가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마지막에 다시 아침 8시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출이랑 이렇게 세야 돼. 일출이랑 이 그래프 사이에 길이가 6시간인 걸 찾아야 돼. 거꾸로 이렇게 찾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얘가 뜨고 6시간이 지난 뒤랑 같은 값이 될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다. 자, 수식을 써야겠다. 관측 가능 시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때만 여기에 있는 별이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지. 그럼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무조건 12시간이야. 12시간 말고는 불가능해. 자, 그러면 내 머리 위에 별이 있는 때가 언제야? 남쪽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 머리 위에 가장 높은 곳이 남중고도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12시일 때라는 얘기야. 즉 관측 가능 시간 그리고 12시간 중에서 이때면은 내가 뜨고 나서 언제야? 딱 반이지. 6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즉 별이 뜨고 6시간 후를 찾아야 돼 우리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을 지는 시간을 알고 있어. 그렇죠? 별이 지는 시간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지는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돼? 6시간을 빼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해가 지기 직전에 남쪽 하늘에서 지기 직전의 시간이 별이 지고 빼기 6시간이랑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일몰 시간이 별이 지는 시간에서 6시간을 뺀 시간이면 된다. 그런데 얘는 지금 지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지는 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 뜨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다. 여기다 그래서 플러스 6시간에서 머리 위를 우리가 구했죠. 그럼 이제 찾아보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일몰이랑 일출이랑 얘네들 사이의 값이 몇째 차이가 나야 되냐? 일몰이랑 지는 시간이 6시간 차이. 일몰 지기 직전에 남쪽. 뭐였다. 자, 일단 지는 시간에서 2시간을 빼보면은
처음에 5, 6 사이에는 2시에 남중에 있겠네. 그럼 이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보면은 빵빵 쉬지. 자정이지. 자정에서 6시간 빼면 몇이야? 18시. 이때가 되겠네.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볼 수 있으면 8, 9월 사이에는 그때는 2시니까 6시간 빼면은 20시?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딱 맞춰져 있는 거는 저 9, 10월 사이에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관측 가능 시간이랑 내 머리 위에서 남중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0월 초가 되겠네. 자, 22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림 가에서 다는 1일에서부터 15일 간격으로 오전 7시 동쪽 하늘을 나타낸 거예요. 순서는 가나다 순서가 맞고요. 수성은 어느 순간 사라졌네. 수성 같은 경우는 내행성이니까 동에서 서에서 동, 지금 동쪽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냈으니까 얘가 점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외합으로 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지금 수성이 지표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까 동쪽 하늘에서는 그림을 다시 보자. 어디 그림을 봐야 되냐면 동쪽 하늘에서는 지표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서쪽 하늘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약간 나비 날개라서 약간 모기 날개, 잠자리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지금 문제 그림 보면은 수성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시작이 여기였잖아. 위로 올라가면은 얘가 내합 쪽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외합 쪽에 있는 거야.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밝게 보였죠. 그래서 가에서 나 동안 수성은 외합 쪽을 통과를 한 게 맞고요. 가, 나, 다에서 금성과 화성의 이각 변화를 증가 또는 감소로 쓰시라고 했는데 금성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지. 금성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성도 외합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요쪽으로. 그치? 그 얘기는 지구에서 얘가 가장 먼 외합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각도가 점점 작아지겠네. 그래서 금성은 각도가 감소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화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봤으니까 새벽에 동쪽 하늘 해가 뜰 때 얘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 충 위치에 있다라는 게 아니겠네. 충이 아니라 합 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씨, 이거
했어야 되는데. 자. 그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는 알지? 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 서 있어.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반시계니까 지금 얘는 밤이야. 여기 있어야 돼. 이때가 뭐라고? 새벽이야, 새벽. 새벽에 얘가 보인대, 지금. 그치? 어디에 보인대? 동쪽 하늘에 보인대. 동쪽 하늘에 얘가 보인다라는 거는 동쪽이 어디야? 태양이 있는 쪽이 동쪽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화성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다? 이쪽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야. 이쪽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야. 동쪽 하늘에 보이니까. 자, 그런데 왜 여기일까? 이 아래에 있으면 안 되나? 이 아래에 있으면 내가 여기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아래쪽은 안 보여. 따라서 이 위쪽 서부와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어느 순간 얘가 나의 서쪽에 존재를 하면서 서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부와 합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성의 이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내가 얘 각도가 점점 요각도 이렇게 요렇게 변할 때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노란색이랑 파란색 각도. 노란색이 지금, 파란색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각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점점 이각이 증가를 한다. 힘들다. 자, 3의 1번은 가에서 수성은 아까 얘기했지. 수성은 어디에 존재를 한다? 서방 미각에 존재를 한다. 가에서 수성은 서방 미각에 존재를 하고요. 새벽의 동쪽 하늘에 있다. 그러면 서방 미각이다. 동서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 그러면은 동방 최대 이각이고 동서가 반대예요. 이거는 가에서 닷 동안 태양이 뜨는 시간은 점점 빨라졌다 늦어졌다. 태양의 위치가 지금 아래로 가고 있지. 따라서 태양은 점점 늦게 뜨고 있는 거야. 가에서 닷 동안 금성은 외합에 가까워졌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 서방 미각에서 외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에서 닷 동안 화성은 충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얘가 지구가 쫓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쫓아가서 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자, 그래서 4번이랑 5번은 친구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진도를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 이채야, 선생님이 지난주 시험 본다 그랬지. 현일이는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현일이는 시험지를 줄 테니까 그거를 책에서 찾아서 채워 넣어. 그리고 영상 좀 봐. 이어폰 있어? 지금은 없어. 일단은 채워 넣으면서 공부를 하고 하자.